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 본색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그 미사일에 우리나라 방송국의 방송 장비 부품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영우 본색에서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요. 그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보고서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2년 12월에 북한이 발사한 그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 한국산 반도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서요. 북한이 발사한 그 은하 3호 잔해 가운데서 14개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14개 품목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6개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그 부품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죠. 여러분, 근데 그 6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구소련, 영국, 미국, 스위스,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결국 북한은 여러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어찌어찌 이렇게 흘러 들어간 여러 그 소재 부품을 조립을 해서 미사일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부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인 SD램, 다시 말씀드리면 초고속 반도체 메모리 칩이 2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에 의해서 2003년에서부터 2010년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제조와 또 발사를 위해서는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들여온 부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 북한의 신형 미사일 중에서요, KN-23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북한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의 전략무기, 그런 기술과 재료들을 들여와서 뭐든 간에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그 신통방통한 그 재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기죠. 그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에 쓰인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SD램 그 반도체 부품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사일 부품으로 쓰이게 된 것일까요? 사실 반도체 소재가 들어있는 물품들이요, 그동안 북한에 수없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북한 어린이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라는 그 시민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PC 보내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18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 김동성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했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3,000대 이상의 펜티엄급 PC를 지원하고 IT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것은 북한 해커 부대를 양성시킨 꼴이 됐다. 제가 이 발언에서 주목한 점은요, 바로 북으로 넘어간 그 컴퓨터들의 주요 반도체 부품들이 탄도미사일 또 SLBM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부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점이죠. 앞서 설명드린 그 2014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추론은 말이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방송장비 부품들이 북한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미사일 시험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그 비행하고 있는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지상에서 수신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방송 장비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무기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SNG 차량이나 이제 통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중계 차량 이런 거로도 이제 관측이 가능한지. 네. 그게 레이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에서 방출되는 텔레메트리 정보하고 두 가지를 융합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계획대로 날아갔는지 제대로 분리가 됐는지 원하는 시점에 어차피 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보내고 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원리로 따지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그 비행하는 미사일이 보내는 여러 신호와 정보를 분석하는 일에 방송 장비가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그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송국의 방송 장비를 탐내왔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2007년까지요. 방송 3사는 다양한 명분으로 중계차를 갖고 들어가 생중계를 했으며 그때마다 쓸 수 없는 방송 장비라면서 북한에 두고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거는요, 방송개혁시민연대가 지난 2013년에 출판한 책의 내용입니다. 2003년에는 닷새 동안 평양에서 대규모 남북 방송인 토론회 그리고 교류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방송사 대표들이 우리 측에서 제공한 방송 장비들을 조선중앙TV 청사에 설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방송 장비들은 사전에요,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까지 그 배로 수송해 갔습니다. 여기에는 방송 제작과 편집 장비, 송출 장비 뭐 그런 게 있었죠. 또 2000년대 초에 남북이 공동으로 그 역사 드라마를 제작했는데요. 당시에도 우리 방송사 측이 방송 장비, 카메라, 편집기 등을 북한의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그 액수가 140만 달러였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방송 교류는 앞으로 그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 장비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 SLBM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면 방송 장비 이거 북한 반입은 매우 신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며칠 전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문건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KBS가 평양에 방송 지국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굉장히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KBS 측에서는요, 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평양 지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요, 만약에 개성공단 때처럼 평양에 있는 KBS 방송국이 그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그냥 갑자기 그냥 폐쇄 조치가 됐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개성공단에 있는 장비처럼요, 중계차, 뭐 카메라, SNG 위성 이런 방송 장비들이 북한이 몽땅 몰수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그 남북교류 상징인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는데 아니 뭐 방송국 하나 접수 못하겠습니까? 지난 2018년 자유민주국민연합 대북전략물자감시네트워크에서는요, 성명서를 하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에 방송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방송 중계차는 물론 많은 방송 장비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요, 지금까지 북한으로 들어간 방송 중계차가 10대가 넘는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보내진 우리 측 방송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사실 우리와 방송 그 송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북한으로 들어간 우리 측 방송 장비가 과연 방송에 사용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과거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샅샅이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방송 장비 유출 의혹도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서 더 이상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평양에 KBS 지국을 만드는 그 계획보다 선행되어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낭만보수 영우본색이었습니다.